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대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르네 데카르트가 한 말이죠. 라틴어로도 유명한데요. cogito ergo su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요. cogito quia vivo. 그대로 해석한다면 살아 있음으로 생각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데카르트의 말에 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낯선 그 뒤의 표현은 20세기 초 스페인 대표적인 철학자인 호세 오르테가 가세트가 모험적이나 무모하고 지나치게 행동주의형의 돈키호테와 스페인 사람들이 성격을 일컬어 만든 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카르트의 말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은 아주 평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 것처럼 뭔가 심오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고 답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명확한 답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이 던지고 말하는 질문이자 명제로 생각되죠. 사실 이 명제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했던 인식과 존재에 대한 긴 철학적 논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말하자면 이미 철학에서 논하는 주제이기에 표현 자체가 특별할 게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죠. 이에 대한 해석도 사람마다 다르죠. 긴 설명이 들어가지 않은 표현이니까 쉽게 이해도 되지만 너무 단순해서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수많은 해석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 있도록 만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고대 그리스 철학에 나오게 된 기본적인 명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표현은 중세를 지나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서양에 깊이 뿌리를 내린 후에 나온 것이기에 표현은 같더라도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데카르트의 말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뒤에 나오는 존재라는 단어와 앞에 있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기서 생각의 주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어인 나를 넣어서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오는 존재라는 단어와 연결되는데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존재란 나는 생각한다, 즉 나는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신이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나를 먼저 인식한 존재가 내가 아니라 신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개념이라면 신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적 그리고 중세적 신과 나의 관계라면 데카르트가 생각과 존재의 주체를 나로 말한 것은 대단한 반전이고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카르트를 말할 때 근대라는 말을 덧붙이게 되는데 말하자면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은 중세와는 달라진 근대인의 존재와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대의 산물인 개인이라는 개념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탄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표현의 앞에 있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원래 두비또 에르고 코히또 에르고 숨이 전체 문장이죠. 앞의 것은 나는 의심한다, 고로 생각한다는 뜻인데요. 말하자면 생각하고 존재하는 것 이전에 나는 의심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이제 회의한다, 나는 고민한다, 나는 불안하다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장의 표현은 나는 불안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세에 비해서 근대인으로서의 나는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죠. 그렇지만 그만큼 나는 불안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가 살았던 때는 구교와 신교가 한창 대립했던 때였죠. 이것은 30년 전쟁으로 표출되었는데요. 이 전쟁에 참여했던 데카르트는 아마 특히 그 구교와 신교의 대립을 보면서 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나는 또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두비토 에르고 코히토, 코히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집약됐다고 보면은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의 표현을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이번에는 코히토 끼아 비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20세기 초 독일의 철학을 공부해왔던 오르테이 가세트가 독일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색적인 그러한 거와는 달리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스페인 사람들을 대비시킨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돈키호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 즉 도전정신, 모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표현이 무조건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한편 나는 살아있기에 생각한다라고 해석하지만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도 사실은 행동한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행동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표현에서 설명한 그 주체로서의 인간, 즉 내가 강조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도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 이제 길게 설명했고 여기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순서죠. 말하자면 생각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의 문제죠. 당연히 오르테이 가세트가 얘기한 것 안에는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그러한 스페인 사람들의 행동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돈키호테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그 돈키호테는 알론소 끼하는 시골 양반이 기사 이야기 책에 푹 빠져 밤낮으로 책을 읽다가 갑자기 내가 기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죠. 여기서 알론소 끼하는 기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돈키호테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결심하자마자 행동을 바로 옮깁니다. 그가 기사로 살겠다면서 집을 나가는 것은 사실 그가 처한 상황, 즉 자신이 읽은 중세의 기사도 이미 존재하지 않고 자신이 나이가 벌써 이제 50이 넘었죠. 이런 여건상 쉽게 단행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실행할 일도 아니었고 한다고 해도 많은 고민을 한 후에 결정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기사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팔뚝에 힘이 솟구침을 느끼게 되죠. 이러니까 바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돈키호테죠. 그는 날이 새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일찍 집에서 나오게 됐죠. 일본 2장은 다 같이 시작됩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세상이 그를 원하고 있는데 자신이 늦으면 죄가 된다는 생각에 이를 서둘렀다. 하루빨리 세상에 나가 원한을 풀어주고 굽은 것은 펴주며 불합리한 것은 바로잡아주고 미신을 깨우쳐주며 빚은 갚아줘야 했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에 단박에 집을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면서 첫 발을 내딛었던 생각에 흥분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시골 양반 알론소 끼하노가 집에서 책만 읽고 점점 나이 들어가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본인에서 돈키호테로 그리고 기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이런 행동에서 자기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결행을 먼저 하는 그 성격한테는 늘 문제가 발생하죠. 돈키호테는 집을 나오자마자 바로 자신이 정식으로 기사 서품을 받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함으로써 그 뒤에 바로 고민이 따라왔던 것인데요. 생각해야 할 것이 이제 벌써 발생한 거죠. 그런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사 임명식을 억지로 이제 거행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말하자면 객주집 주인을 영주로, 그 집에서 일하는 여인을 공주로 등갑시켜서 자신은 기사가 되는 예식을 치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주집 주인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되는 겁니다. 그 객주집 주인이 돈을 가져왔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생각해보니 돈을 가져오지 않았고, 속옷이나 약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오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걸 전혀 준비하지 않았죠. 또 한편 자기가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이 따로 붙었어야 되는데 시종도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나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으로 이제 그 기사 임명식을 마치고는 다시 집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는 것보다 당장 행동하는 동기와 같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법한 일이죠. 시행착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것저것 쟤는 햄리청의 인물이 아닌 바로 뛰어드는 돈키호테의 모습을 보고 호세 오르테가 세트는 코히토 키아비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자 돈키호테는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나요? 바로 고를 하죠. 앞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그게 돈키호테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일본 2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끝내는 그의 광기가 이성을 이겨 어떤 이유도 이미 시작한 그의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르테가 가세트가 꼭 히토키야 비보라고 표현했듯이 광기에 빠진 듯 무모하게 행하는 스페인 사람들의 전형을 돈키호테는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대 철학을 대표하는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표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봤고요. 그 표현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서 호세 오르테가 세트가 말한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명제를 돈키호테의 행동주의적 모습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